12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시작을 알리는 축제로 신방가비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9일 동안 진행됩니다.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신방가비, 다시 말하자면 새벽 미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9일 동안 필리핀에서 계속되는 신방가비 새벽 미사 참여를 위해 가족, 친구들은 각 지역의 성당으로 모여들어 타국보다 훨씬 빨리 연중 큰 행사인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새벽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필리핀에서 사랑받는 쌀떡, 비빔카, 뿌또, 뿜뿜, 살라맛과 핫초코를 마시며 아침 식사를 대신합니다. 필리핀 신방가비의 유래는 스페인의 미구엘 로페즈 데 레가스피가 1565년 최초로 예수님의誕生을 축하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새벽 4시부터 미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스가 일본 총리와 14일 25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으며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 프로젝트를 인용했습니다. 두 정상은 인프라 개발 및 민다나오 평화 프로세스와 같은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필리핀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로서 우리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모범적인 파트너십입니다라고 두테르테는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세부의 일본 영사관 설립을 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전하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상황이 허락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필리핀을 방문하도록 스가 총리를 초청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로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 예산 및 관리부가 2021년 국가 예산에 비준된 버전, 특히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총 651억 5,9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656억 200만 원과 비교하여 4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사업비, 인건비, 경상 운영비로 구분되는데 2021년도 재외동포재단 총 사업비는 583억 8,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보다 4억 4,400만 원 줄었으며 재외동포재단 예산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는 재외동포 교육 예산으로 32.8%를 차지하며 한글학교 육성에 약 166억 원, 한글학교 교사 육성에 약 18억 원, 중국 및 CIS 지역 민족교육 육성에 약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큰 사업비는 예상 항목인 재외동포 교류 지원 사업으로 27%를 차지하며 동포단체 활성화에 약 133억 원, 동포사회 수건 사업 지원에 약 10억 원,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에 약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했으며 2016년 이후 2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살인범죄, 고문 및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범죄를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필리핀 영토에서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3월 16일 사이에 발생됐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는 필리핀 전역에 걸쳐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 필리핀에서 약식 살인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하여 올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2019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든 로마 규정을 탈퇴했습니다. 필리핀 외환 보유고가 11월 말 기준 7억 1천만 달러가 증가해 1,04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최신 외환 보유고 증가는 적절한 외부 유동성 버퍼를 나타내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증가는 주로 중앙은행의 외환 운영에서 유입된 금액과 해외 투자로 인한 수입이 반영되었다고 중앙은행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필리핀 옴부즈맨은 중국인들의 입국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이민국 직원 83명에 대해 6개월 정직을 적용했습니다. 옴부즈맨은 유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된 이민국 직원들을 예비적으로 정지시킬 충분한 근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옴부즈맨은 지난 10월에 도착시 비자 제도에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44명의 이민국 직원을 6개월 예비 정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상원 청문회에서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일부 여행사를 포함하여 이번 사건에 관여한 금액이 두테르테 행정부 이후 약 100억 페소라고 추정했습니다. 필리핀 부동산 회사인 리치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어려움이 발생한 필리핀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백신 출시 등으로 인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필리핀은 올해 봉쇄로 인해 폭우의 철수로 14억 페소의 사무실 임대 비용이 감소했다고 리치우는 전했습니다.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무실 시장은 38만 1천 평방미터의 수요를 보였으며 이 중 18만 2천 평방미터가 정보기술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에서 발생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BPO 산업의 성장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사무실 시장의 수요는 수도권이 6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일로일로 13%, 세부 10%로 일로일로 지역이 숙련된 노동력과 새로운 폐자로 인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4분기에 54만 평방미터의 빈 사무실이 예상되는데 이 중 51%는 폭우의 철수와 33%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무실 폐쇄에도 불구하고 BPO 회사와 다국적 기업의 존재로 인해 임대료가 유지되고 있다고 리치우 부동산 회사는 밝혔습니다. 해외 필리핀 국민들의 개인 송금액이 지난해 10월 29억 6,900만 달러에서 2.5% 증가한 30억 4,4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육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23억 7,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해상 근로자는 1.2% 증가한 6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10개월 동안 개인 송금액은 273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1% 감소했지만 9월에 1.4%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감소했습니다. 은행을 통한 해외 현금 송금액은 10월에 27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2.9% 증가했습니다. 육상 근로자는 21억 8천만 달러, 해상 근로자는 5억 6천만 달러로 각각 3.3%와 1.2% 증가했습니다. 10월까지 전체 송금액은 246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독일, 쿠웨이트의 현금 송금이 감소한 반면 미국, 싱가포르, 카타르, 오만, 홍콩과 대만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송금액의 40.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캐나다, 홍콩, 카타르, 대만이 뒤를 이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송금액이 78.7%를 차지합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여행을 예약한 11,000명의 여행자에게 24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PCR 검사를 필리핀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900페소에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부와 종합병원과의 계약에 따르면 RT-PCR 검사 비용에 대해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필리핀 종합병원은 1,800페소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현재 필리핀 국내 관광객은 보홀, 보라카이, 엘리도 및 코오론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이내에 PCR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수리가오 섬은 48시간 이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핀 교육부는 대면 수업이 진행돼도 학생들이 수업에 강제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부서, 지방정부 및 학부모 간의 책임 공유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부모와 보호자는 자녀가 다시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면 동의서를 발급해야 하며 집에서 학교를 오가는 동안 학교 구내에서 엄격한 건강 및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규모를 단축한 주간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말했으나 교실당 허용되는 최대 학생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루존을 강타한 태풍은 자동차 판매에 있어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동차 및 트럭 제조업체는 11월 23,162대를 판매하여 전월 대비 7.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개월 연속 매출이 32.8%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년 대비 41.6% 감소한 196,197대를 판매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형별로는 통근용 밴과 픽업을 포함하여 경 유틸리티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 11개월 매출의 76.3%를 차지한 10만 2,896대를 판매했으나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세부의 미사대 갈로의 미사에 참석하기 위한 세부 시민들로 인해 건강 프로토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세부 시의원은 도시의 35개 교회 모두가 각각 최소 1,000명 이상의 군중을 모았으며 바실리카 성당은 3,000명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함께 배치된 700명의 통제 요원들은 거리만 통제할 뿐 군중 전체를 분산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부시는 개방단 공간과 단지에서 미사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입장하기 위해 혼란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MMDA는 트럭 운행이 금지된 이틀째인 15일에 57명의 위반자를 단속했으며 첫날인 14일 월요일에는 61명을 단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MDA는 트럭 운행이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에드사를 제외한 주요 도로에서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부에서도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부의 로자다 가족은 16년 전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가지고 온 묘목을 심었다고 전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은 나무는 5년 후에 꽃이 만개하였으며 벚꽃은 3월 말에 개화하여 4월 말에 시들기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자다 가족은 묘목당 150페소를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벤게 지역에 벚꽃 동산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2월 16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156명이 증가해 총 45만 2,988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3,567명이 검사를 받아 1,303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5.5%였습니다. 2,000건 미만 발생은 17일 연속이며 5일 연속 1,500건 이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21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8,833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5%였습니다. 425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1만 9,282명으로 92.6%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오시 126명, 쾌준시 66명, 리잘 64명, 블라칸 56명, 마닐라시 38명이 발생했습니다. 다바오시는 12월 2일, 3일, 7일, 11일을 포함하여 이번 달 들어 5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옥타 연구소는 필리핀 확진자 수가 연말까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4.7%가 경증이며 6.7%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역시설에 있는 확진자는 24,87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국인 1,000명, 외국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국인 70%와 외국인 82%가 해외여행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로는 내국인 89.1%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해외여행지로는 아시아는 41.1%로 유럽 42.2%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이는 매년 13만 건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여권 개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되고 여권정보증명서는 12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 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 민원 발급기 4,450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066 페소였습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달러당
1,09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76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열대성 저기압이 필리핀에 접근할 가능성은 적지만 민다나오 동쪽에서 형성된 저기압이 비사야 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14분, 일몰은 5시 30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